안녕하세요. 인문결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피커 애나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날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이럴 것이 아니라 어차피 줌으로 우리 임상호 선생님 만나 뵙는데 좀 야외로 나와봤는데 임상호 소장님은 멀리 파리에 계시고 저는 저희 집 앞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아까 네. 말씀을 듣고 밖에서 준비를 하신다고 말씀을 듣고 저도 밖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저는 여의치 않더라고요. 이게 빛이랑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냥 저는 안에서 하기로 했어요. 저는 지금 오늘 서울이 이런 날이 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비가 내리면서 오늘 굉장히 맑고 화창하고 바람이 불고 굉장히 아름다운 날씨라 이런 날씨에 실내에 있는 거는 유죄인 것 같아서 지금 바깥에 나와서 그러니까 한국이 유럽의 여름 날씨네요, 지금이. 맞아요. 네. 유럽이 왜 여름에 건조하고 뜨겁긴 하지만 건조하니까 그늘에 들어가면 아주 쾌적한 날씨 이렇게 되는데 한국이 여름에 그게 좀 드문데 모처럼 그런 날씨네요. 네, 요즘에 또 비가 자주 왔었거든요. 그래서 공기는 조금 깨끗한 느낌이고 아주 황홀한 느낌으로 지금 야외에서 소장님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소장님과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도 조금은 우리 인문결 TV에서 다뤘던 내용보다는 조금 가볍게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 요즘에 우리 임상호 소장님은 아이돌 노래 들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아이돌 아는 아이돌 소녀시대. 소녀시대요? 원더걸스. 소녀시대요? 원더걸스. 그리고 남자 많은 누구지? 남자 많은?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네. 거기까지만 업데이트가 되신 거고 그냥. 동방신기요. 거긴 너무 좀 옛날 사람인가? 그러니까, 슈퍼주니어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아이돌 거의 1세대, 2세대와 같은 2세대 정도 되겠다. 지금 2세대. 네, 그 세대를 어떻게 카운팅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요즘 4세대 아이돌이 출연했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좀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팀이 한 팀이 있는데 SM에서 그러니까 이수만 씨는 아시죠? SM 기획도 아시죠? 알죠. 옛날에 대학가요제 사회도 봤고 네. 옛날에 가수였는데 사랑하고 맞습니다. 미워하는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 노래. 이수만 씨가 엄청나게 대형 기획사를 통해서 또 후배들 양성해내고 우리나라 그 가요 판도를 뒤집는 대형 기획사를 만들게 됐는데 그게 바로 SM이라는 기획사고요. 그 기획사에서 최근에 야심차게 내놓은 걸그룹이 있어요. 아이돌 그룹인데 에스파라는 그룹이 이제는 작년 겨울쯤에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4인조 그룹입니다만 스스로를 8인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4인조 현생 이런 인물과 그들의 아바타가 각각이 더 있어서 8인조 그룹이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그룹인데 이 그룹이 최근에 이제 신곡을 내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룹이 표방하고 있는 세계관이랄까? 이런 게 앞으로 좀 미래 사회에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스파라는 그룹 자체가 앞에 AE가 붙거든요. 그 AE를 I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 말고 가상공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SNS를 통해서 만들어낸 나라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물하고 자신을 조금은 이렇게 떨어뜨려서 생각을 하면서 나 외에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는 나, 또 다른 아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노래도 만들고 노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이런 세계관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도대체 저 노래가 무슨 가사고 무슨 의미지라고 좀 의문이 생기기 마련인데 좀 전체적으로 하나의 게임인 듯 또 하나의 영화인 듯 이 노래를 좀 쫓아가게 되는 그런 신곡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고 네. 그 구체적으로 에스파의 뮤직비디오를 보다 보면 사르트르가 존재를 합니다. 사르트르의 이야기가 나와요.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철학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온 맥락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앞으로 좀 뭐 AI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 문제도 그렇고 복제인간 이야기도 지금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쓰이고 있는 소재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할 건 없는지 소장님과 좀 인문학적으로 대중문화 현상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네. 제가 좀 숙제 좀 드렸는데 에스파 좀 보셨어요? 옛날에 그 문화 콘텐츠 그 실제로 그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아까 이제 SM 인터테인먼트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SM이라든가 그런 회사에서도 공부를 하러 많이 와요, 학교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박사 과정에 많이 와 있고, 이제 네. 그렇게 그랬었는데, 네. 제가 이제 개인적 취향으로는 그 아이돌 그룹들의 어떤 저 음악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 네. 학문의 대상으로서는 좀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제가 숙제를 드린 게 적임자한테 잘 드렸네요.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에스파의 그 노래도 좀 들어보시고 뮤직비디오도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전에 어떤 클립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클립 그 저한테 보내주신 거 보라고 하는 거 봤어요. 숙제를 봤는데 네네. 네. 안 그래도 그 에스파의 A, E 이렇게 알파벳 영어 알파벳 이거를 I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네. 뭐 I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부르든 어떻게 부르든 왜 I라고 부르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원래 그 아슈라고도 하고 이게 그 한국말에 에 발음 나오는 거잖아요. 에. 그러니까 그 영어에 A, E를 붙여놓으면은 이게 그 입은 발음 기호에서 열린 소리에다가 그 뒤에 A, B, C, D, E 할 때 E가 이제 그 이 전설 모음을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에 소리가 나게 하는 게 우리말로도 이제 에에 해당이 되는데 그 영어로 하면 그냥 A, E잖아요. 그리고 그 다른 나라, 그 스페인어라든가 등등 그 라틴어 계통에서 원래 라틴어에서는 에가 될 거고 근데 이제 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아닐까 싶어요. 그게 아바타와 그 익스페리언스를 더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라고 아바타 익스페리언스 그래서 이라고 아마 부르는 것 같던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4명 4인조 그룹이 8명으로 칭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저한테 링크 보내주신 그 안에 그 사르트르의 그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는 그 명제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진짜로 솔직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대중문화가 그런 그 뭐라고 할까 지금까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상아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상아탑이 우리는 좋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안 좋은 뜻 원래 안 좋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답적인 어떤 그 딱 갇혀가지고 외부 세계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그런 것들을 우리 상아탑이라고 하는데 상아탑 안에 있는 사람들도 좀 바깥 세상을 볼 필요가 있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상아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그 동떨어진 사람 취급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처절하게 저 평생을 보내고 있는지 그 인간 문화면 인간 문화고 무엇이 됐든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 상호 간의 교류는 필요한 것 같고
그 교류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그 장애물,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배타적인 정신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대중문화 하는 사람들이 철학적 어떤 내용 사상을 가져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철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들이 뭘 한다고 이런 식의 사고, 이런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배타적인 정신은 결코 학문을 위해서도 그리고 대중문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이게 그 어디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반대 방향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럼요. 설사 조금 뭐 오해할 수 있죠. 아니 사실 그거는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A라는 철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해. 그럼 B라는 철학자가 그것에 대해서 뭐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꼭 A라는 철학자는 딴지 굴고 내가 말하려는 그게 아니고 뭐 당연히 그게 아니겠지.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대화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둘이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중문화에서 그런 사상적인 것을 끌어와서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그리고 같이 대화를 하려고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희 인문결 TV의 주제로 괜찮겠죠? 아주 4세대 좋아요. 아이돌. 예, 에스파가 짚어낸 사르트르의 철학적인 명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다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존재가 본질을 앞선다라는 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 명제일까요? 일단 우리한테 일상에서 존재라는 말과 본질이라는 말이 낯설잖아요. 네네. 우리 살면서 존재라는 말 별로 안 쓰잖아요. 그렇죠? 파리에 갔더니 에펠탑이 존재하더라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있다 그러면 되지 그렇죠. 뭘 존재한다 그래. 그리고 본질이라는 말도 네가 오늘 밥 먹으니 그 밥의 본질이 뭐든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 밥에 뭐 들었니? 그렇죠. 뭐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뭘로 뭐 고기로 만들어졌어? 아니면 뭐 이런 거 하지. 거기다 본질이 뭐냐는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사실은 근데 이런 우리가 첫 번째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원래 철학계에서 쓰는 말들이 어려운 말들이 아니에요. 원래가 옛날에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런 말들이 일상에서 우리 하는 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음 이러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동양 문화에 없다 보니까 일본에서 만든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 이런 말들도 원래 없던 말인데 이제 최근 그러니까는 이게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 학문하는 사람들도 왜 이런 거 있죠. 저 의사들도 왜 우리 병원에 가면은 아무도 못 알아보는 자기만의 글씨로 이렇게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의 어떤 권위의 상징인데 악필이 권위의 상징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악필과 같은 그런 학문하는 사람들의 자기들만의 ዣ봉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자기들만 알아먹는 그런 용어들 사용을 해서 일반들과 이렇게 격리되려고 스스로 격리되는 거. 격리 이제 지긋지긋할 거예요. 이제 우리 요즘 사람들 격리라 그러면. 그러니까 제발 격리 좀 하지 말자고. 그냥 같이 좀 얘기 좀 나누자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데 사실은 어려운 말 아니라는 거. 자,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은 지금 애나도 인간이고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인간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어떤 이런 것, 윤리를 가지고 있고 등등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대로 우리가 이제 정의하는 대로 꼭 우리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와 다른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도 원을 그리면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원을 본 적 있나요? 아무리 컴파스를 대고 그려도 삐뚤삐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미경을 대고 보면.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려진 원은 본 적이 없죠,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플라톤은 원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본질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구현해 놓은 것들은 전부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엉터리. 그러니까 인간도 인간의 어떤 본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본질대로 우리가 임상훈이라는 인간, 정현주라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완벽한, 완전한 인간보다 다들 떨어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가 없어져.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는 우리 없었잖아요. 근데 몇십 년 전에 이제 생겨나서 몇십 년 후엔 또 없어질 거고, 그럼 이게 있다 그래야 돼, 없다 그래야 돼. 이거는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내 눈앞에 누군가가 보였는데 좀 이따 사라졌어. 또 보여, 또 사라져, 또 사요, 또 보여, 또 사라져. 이러면은 그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있다가 없으면 이걸 있다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시 말해서 존재한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옛날에 그 전통 철학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인 사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들이 진짜이고 거기에서 그 생겨난 우리 실제 이런 그 임상훈이라는 인간, 정현주라는 인간 이런 것들은 다 가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게다가 근데 인간이 지가 또 인간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해 놓고 이제 초상화다 뭐 이렇게 해 놓으면은 플라톤이 보기에는 가짜가 또 가짜를 그렸네? 이건 진짜 가짜죠. 그러니까 완전 사기예요. 그래서 플라톤한테 예술은 특히 이제 미술은 그러니까 음악하고 달라요. 음악은 굉장히 그 고도의 어떤 그 학문이라는데 미술은 사기예요, 사기. 플라톤한테. 그러니까 이중 사기인 거죠. 이미 살고 있는 임상훈도 사기인데 임상훈이 무언가를 행위를 하면 그것도 다 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하지? 이 극복을 해야죠. 어떻게 극복을 하지? 이거를 내가 그 디알렉티케라고 하는 플라톤이 말하는 그 본질로 다가가는 그 길이 있어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그 길을 통해서 이데아의 세계로 갈 수 있다. 이데아가 본질이거든요. 그 세계로 갈 수 있다. 이것이 플라톤 철학의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모든 철학은 이 플라톤주의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왔었어요. 최근까지 18세기까지 정도까지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드린 것처럼 인간은 굉장히 부정하고 그 불확실하고 또 이렇게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죄인으로 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는 기독교 사상이 나중에 플라톤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기독교랑 많이 비슷하죠. 그게 이제 기독교가 플라톤주의를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건데 기독교 사상에서도 우린 전부 죄인 추성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인간 해방 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인간 해방 운동이라는 게 인간을 재인식하는 것이 수세기 동안 조금씩 거쳐오지만 그걸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실존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등장을 하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이때 얘기예요. 왜 우리가 멀쩡한 인간들이 밥 잘 먹고 태어나 사랑받고 살면 되지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야 되냐 이거죠. 아하. 그래서 아니 여기 본질 그런 건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거에다 두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왜 이 진짜 있는 이 정현주, 임상훈 이런 것들 전부 가짜라 그러고 죄인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진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럼 본질은 어떻게 봐야 되나? 뭐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귀에다 꽂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이어폰. 그 이어폰은 걔가 먼저 생겼으니까 이어폰이 됐을까요? 아니면 이어폰이라고 뭐가 만들고 싶어서 이어폰이 됐을까요? 후자 아니에요. 후자겠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 귀에 밖에서 이제 시끄럽게 안 하고 다른 사람 방해 안 되게 나만 듣고 싶은 어떤 무언가 그게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개념, 다시 말해서 본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에 근거해서 실제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본질로서의 이어폰은 영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금 귀에 꽂고 계시는 바로 그 물건은 영원하지 않죠. 한 몇 년 쓰다가 이제 아마 고장 날 수도 있고 뭐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본질로서의 이어폰은 영원하지만 그 물건으로서의 이어폰은 그냥 그 가짜란 말이에요. 그냥 나중에는 쓰레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어폰은 분명 이 존재보다 본질이 앞서죠. 하지만 그래서 사르트르가 보기에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물과 다른 유일한 딱 하나 꼽으라면은 바로 존재 자체. 본질에 앞선다. 앞선다. 그렇죠. 왜 누가 이런
인문학을 공부하고 뭐 방송을 하고 유튜브를 하는 뭔가 필요해서 나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생겼고 모두가가 전 그렇게 바라지만 뭐 안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 생명 자체가 소중하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러면 나는 뭐 해 먹고 살까 하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 그게 모든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그 본질에 인간은 앞선다. 그것이 인간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 그렇게 아하. 바로 그 이야기죠. 간단하게 한다고는 했지만 좀 길지만 어쨌든 그 사실 이게 굉장히 무리죠. 사르트르의 평생의 업적을 이제 한 방에 정리를 한다는 게. 예. 그런데 지금 선생님 설명해 주시는 걸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같이 쫓아가면서 이 에스파가 그리고 만들어낸 이 세계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된 게,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뮤직비디오 전에 그 비디오 클립에서도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SNS 상에 내가 나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욕망이 표출이 되어 있고 나와는 다른 무언가가 창조되어져 있는 건데 그거를 또 다른 나로 본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 뮤직비디오 상에서 어떤 남학생이 해요. 근데 그 교수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욕망 자체도 너이다. 욕망을 표출해낸 그 자체도 너이고 SNS에 구현되어 있는 그 가상의 인물이라고 해도 그것조차도 너이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그렇게 만들어진 또 다른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르트르의 존재가 본질을 앞선다라는 그 명제를 통해서 우리가 SNS를 통해서 만들어낸 또 다른 나에 대해서도 그 공간에서는 인정하고 넘어가는 그 존재 자체가 본질이 어떻든지 간에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인정하자라고 가는 것에 그 명제가 맥락에 어울리는 명제를 가지고 왔네요.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네, 그럼요. 크게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덧붙이자면 아까도 이제 플라톤 사상에서 보면은 본질이 있고 그다음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그 그림자라고도 해요. 이제 플라톤 사상에서는 그림자들이 있고 근데 그림자가 또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그 예술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중으로 이제 가짜 세계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플라톤주의자들은 이런 그 예술의 대상들을 전부 이제 천시예요. 물론 지금 요즘 사람들 그러진 않지만 과거에 이제 그랬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를 우리가 덧붙여서 그 플라톤주의가 그럼 나는 그 동의를 하냐 이렇게 무슨 그거는 그 바보 같은 질문이고 왜냐하면 그거 몇천 년 전 사람을 뭐 지금 그건 아닌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 우리가 그 모든 인간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그 행위를 하면서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 내가 만든 모든 물건들,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그 아까 예로 그 뮤직비디오에 교수가 얘기했다는 내가 욕망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바타라는 말이 최근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 아바타라는 말이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나의 아바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만 문맥에서 살짝만 3000포로 나갔다가 들어올게요. 이 새로운 문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출현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일단 문명과 문화는 구별을 하자고요. 인간의 우리 이런 것들이 다 문화인데, 새로운 어떤 그 사상, 새로운 어떤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건 문명들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문명, 과학 기술 문명이 등장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인간은 경계를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하는 거죠. 공포심.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깜깜한 밤중이 낮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뭐죠?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우리 시야에서 안 보이니까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지의 세계가 너무 막 갑자기 커져버리니까 이제 공포를 느끼는 건데, 그 새로운 그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다가올 때 그렇게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다. 인간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문명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인간은 기본적으로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혹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수천 년 인간 문화 안에서 계속 이어져 왔고, 사실 그 100여 년 전에 카메라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것들이 발명이 되면서 프린터 집에서 막 인쇄하고 이러면은 무한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를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이래갖고 어떻게 그러면 전부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되나? 근데 지금 우리 아니잖아. 잘 살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TV 방송, 라디오 방송 이렇게 좀 공공의 어떤 이런 전파를 통해서만 정제된 이런 것만 보다가 지금 유튜브 뭐 이렇게 막 하니까는 와,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그것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낙관적인 그 전망을 했던 사람이 이제 벤야민이라는 사람인데, 그 네. 사람의 전망은 어느 정도 맞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새로운 그 아바타 증강 세상 이런 것들이 앞으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항상 그렇게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 왔고, 그리고 내가 소화할 만큼만 만들어 왔어요, 인간은. 네. 그래서 나의 부분인 그런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 나의 인지의 대상, 나의 어떤 그 행동의 대상, 나의 소유의 대상, 나의 욕망의 대상, 이런 것들이 전부 내가 만들어낸 것들이고 나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유냐 존재냐, 에릭 프롬이 쓴 책 이 제목이잖아요. 그 서양 문화에서는 소유라는 것과 존재라는 것을 대립을 시키는데, 사실은 그게 오류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존재의 일부예요.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행위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선거에서 A라는 후보를 찍었어. 그러면 A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 없잖아. A가 나를 본 적도 없고, 무슨 나한테 뭐 껌 한 통 사준 적도 없어요. 근데 A를 찍었는데 어떤 지나가는 어떤 사람 아니면 인터넷에서 어떤 누군가 A한테 쌍욕을 해.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쁘죠. 나하고 아무 그렇죠. 상관없는, 나한테 껌 한 통 사주지 않은 사람이 욕을 먹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쁠까? 가만히 생각하면 나한테 욕하는 것만큼 기분이 나쁘죠. 그게 나의 행위가 나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내가 욕망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소유물들, 심지어는 왜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A라는 사람을 사랑하면은 A의 물건을 저기 갖고 가지고 그걸 A를 보듯이 이렇게 막 이러는 거, 페티시즘이라고 네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네. 똑같은 거예요. 아. 그 사람의 소유물은 그 사람의 존재의 일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갖고 와가지고 내가 좋다고, 물론 이러면 안 되죠. 그 안에 그러다 이제 이건 범죄 행위로 가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누구나 그런 거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이상한 그 변태 말고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나한테 시계를 물려줬어. 그러면은 일반 시계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아버지가 소유하셨던 거는 아버지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인터넷상으로 쓴 글들, 내가 만들어낸 어떤 작품들, 그리고 그 안에는 내 욕망이 표출돼서 그 안에 심어져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 인터넷에서 내가 언제 썼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떠돌아다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아봐야 몇십 년이잖아요. 네. 많이 살면 100년인데 100년이면 거의 기록적인 거고, 이제 뭐 앞으로 늘어날지 몰라도 대충 몇십 년을 사는데, 그 인류의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예술은 길다라는 얘기, 우리 인생은 짧지만 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술만 긴 게 아니라 인간의 문화는 참 길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인간의 문화, 예술, 문학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 평생에 국한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한 평생에,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극히 일부분에 살짝 지나가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나의 실존, 그리고 나의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인권적인 어떤 보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세상에 다라는 생각은 또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잠깐 우리가 특정 분야가 뒤처질 수는 있어요. 제가 아까 이 전체적으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인류 문화에서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나의 생애 동안에 보면은 당연히 기술의 갑작스러운 발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법제화의 문제가 좀 뒤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것마저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더더군다나 제가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렇구나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거창하게 얘기하면 인문학적 어떤 그 사고 뭐 이런 거창한 얘기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이런 얘기들을 누구나가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 법제화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요약할 수 있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정상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상이 아니냐는 게 법제화되면 이게 우리 시대 표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네네. 표준화시키는 그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뒤처질 수 있는 걸 빨리빨리 따라잡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생각이 공유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늦어졌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 생명 윤리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뒤처져도 어쨌든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따라잡는다는 그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는 인류의 문화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당장 내 삶에서 보고 싶은 어떤 그 세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대에서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바꾸고 해야 되겠죠. 지금 에스파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실존주의를 좀 짚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인류가 발전해 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걸 좀 공론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참 저는 지금 지금 SM의 이수만 대표 아까 그 노래하셨는 대학가요제 때 노래했던 가수 시절의 이야기를 또 선생님께서 끄집어 주셨는데 또 댓글로 보면 또 굉장히 막 이렇게 악플들도 있어요. 도대체 이수만 회장 롤 좀 그만하라 해라, 게임 좀 그만하라 해라, 혹은 그 세계관 오글거린다, 이렇게 악평들도 없잖아 있지만 저는 대중문화의 역할이라는 게 다양한 상상력을 두드려보고 찔러주고 다양한 대중들로 하여금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라는 걸 맛볼 수 있게 하는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SM 이수만 대표는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K-팝으로 대변되고 있는 대중문화 현상들 지켜보시면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과거하고 대중문화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네.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이 아니니까 몇십 년 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그 대중문화 특히 대중문화가 모든 예술이 그랬지만 내가 나는 커서 이런 게 될 거야라고 하면서 주변에 사람들 보고 너 이거 관심 있어 나랑 같이 할래 이렇게 하면서 이 삶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퀸 만들어지는 과정도 그렇잖아요. 친구들끼리 하다가 우연히 누가 탈퇴했는데 누가 너도 해볼래 이러면서 되는 것이 퀸인데 모든 이제 락 그룹이나든가 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밴드를 락 그룹을 했었는데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밴, 직밴 이러잖아요. 학교 밴드, 직장 밴드 이런 것들이 직장을 거기에 안 갔으면 내가 그 밴드를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런 건데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기획사, 소위 말해서 기획사라고 하는 이런 데서 만드는 그런 모든 대중문화들이 기획 상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그거는 거기에 출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진짜 아바타일 뿐이다. 그러니까 에스파였죠. 에스파는 이수만의 아바타지 자기 생각을 표현한 게 아니지 않냐. 이수만 생각이라며 그들이 직접 그렇게 시인을 했잖아.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특히 외국에서 케이팝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일면 사실 그 맞는 측면도 있죠. 그건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것이, 제가 좀 전에 대중문화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얘기할 때 베냐민 얘기했잖아요. 반대로 그의 친구였던 아도르노라는 철학자는 반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중문화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두 이야기를 다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 안에는 대중문화 안에는 어떤 그 인간의 그 삶이 녹아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흔히 우리가 이제 그 3세대를 얘기할 때 BTS를 3세대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BTS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들이 능동적인, 그리고 그 팬들과의 아미라고 하죠. 아미와의 그 교류 속에서 그 아미가 어떤 그 영향을 주기도 하고 거꾸로 아미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K-팝 3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아도르노가 비판했다는 대중문화 안에는 소울이 없다, 정신이 없다.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로봇 아바타처럼 움직이는 그런 것이지, 기획사가 이렇게 하기로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그 안에 무슨 나의 정신이 있고 인권이 있고 뭐 있지. 근데 이것이 3세대를 지나면서 이것마저도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긍정적인 그 객관 그 뭐랄까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다만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아까 이제 아도르노가 비판했던 대중문화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그 사람은 대중문화는 없다 그래요.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중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BTS와 아미의 관계의 이전 이야기예요. 요즘 이거 뜬다더라 그러면 듣잖아요. 내가 좋아서 듣는 게 아니라 요즘 이거 정도는 들어줘야 그 뭐 인싸라는 말 뭐 그러니까 인싸가 되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단 말이에요. 아싸가 안 되려고 음악을 듣고 이런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 자근자근 씹어서 저작 활동도 필요 없이 씹어서 입에 해박을 쏙 넣어주는 거위 입안에다 넣어주는 그 사료나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중문화라는 거는 없어. 그냥 단지 그 문화 산업일 뿐이야. 문화를 가지고 그 좋은 문화를 가지고 산업화에 이용하고 니들은 그 산업화에 그 밥줄이 돼주고 있는 것이지 그게 니들이 문화를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절대로 아니야. 이것이 그 아도르노의 경고였단 말이에요. 100년 전에. 네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의 경고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하지만 인간에겐 그런 힘이 있다는 것,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중문화는 저는 그렇게 두 가지가 정리가 됐을까요? 이해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자, 와, 에스파에서 시작을 했어요. 에스파에서 시작을 해서 사르트르의 존재가 본질을 앞선다라는 명제, 실존주의적인 명제도 이해를 했고, 그리고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선생님, 지금 바깥에서 바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 이야기도 물론 좋았습니다만 저는 요 순간을 좀 박제해놓고 싶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했고, 저희 인문결 TV에서는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인문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주제들을 좀 살펴보고 있으니까 우리 인문결 TV를 구독하고 계시는 여러분, 혼자만 구독하지 마시고 플러스 원 1+1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로.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주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네, 고맙습니다.